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대구 대실 요양병원,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경북 서요양병원에 이어서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또다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자, 요양병원 노인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이른바 산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확진자는 5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요양병원의 환경 개선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됐죠. 유승준, 스티브 유,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입국은 절대 안 된다. 반찬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추석 이후 시행이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자, 1부 반찬 토론 그리고 2부 노무상담, 노무에 관련해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고요.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유승준, 스티브 유를 두고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동정론과 모방범죄 확산을 우려하면 엄벌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엄단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유승준,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제가 팀장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알면 알수록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사실 초반만 해도, 네. 좀 차가운 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드는 생각은, 연예인이나 아이돌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별로 관심 없죠? 맞아요. 학창 시절에도 사실은 이렇게 네. 아이돌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트와이스의 나연 씨나 에이프릴의 나은 씨 정도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네요. 팬이에요. 예. 그 가수 유승준 씨 한창 활동할 때 좋아하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주변에 유승준 씨 안 좋아하는 친구 맞아요. 찾기 어려웠어요. 예. 그때 저도 유승준 씨가 머리 이렇게 박박 자르고서 나왔을 맞아요. 때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예. 따라서 머리도 자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5년 전, 30년 전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셨으면 지금 41살이에요. 왜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여서 그렇게 막 문화에 젖어들지 못했지만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럼요. 그때 나올 때마다 앨범 하나당 한 3곡 정도씩은 진짜 큰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위 같은 곡들. 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였습니다.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서 이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 소송 건 거에 대해서 허가 방침을 내려줬는데 병무청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입국을 시키라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물론 저도 엄청 화가 났었고 국민적인 어떤 반감을 엄청 샀기 때문에 당시에 입국 금지가 내려졌었는데 이제는 사실 20년이 지났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유승준 씨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입국 금지가 한 사람이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막힌 경우는 없어서 저는 이제는 그래도 그냥 법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입국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을 한다라고 치면
국민들이 반응할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던지 아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물론 입국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지만 그중에 또 이제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입국을 좀 허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뭐 추후에 또 이번에 다시 그 법원의 판결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판결 나오는 대로 그걸 또 우리가 억지로 이제는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두 진행자를 욕먹을 수 있는 욕먹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어요.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네. 이번에는 유승준 씨인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군대 다녀오시긴 하신 거죠? 저 다녀왔죠. 국가와 국민을 좀 기망했다고 보고요. 힘들게 군대 다녀온 그 젊은이들에게 또 허탈감 안겨줬고 2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적 실망감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입국 반대입니다. 2002년에 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01년 2월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대구지방병무청에서 10월에 이걸 이유로 해서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 4급이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일자로 공익근무 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는데 연예 활동 등 이유로 해서 한 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했죠.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사실은 본인이 군 복무 의지를 밝혔었기 때문에 이걸 신뢰했던 병무청에서 입영 일자를 이듬해 2월 14일로 연기해줬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에요. 화가 나는 건. 군대를 가겠다 했는데 결국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3개월 연기한 거잖아요. 근데 입영 한 달을 앞두고서 2002년 1월 12일에 일본과 미국에서 공연한 뒤에 2월 5일 귀국하는 조건으로 국외 여행 허가 받아서 출국했고 1월 18일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달 23일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역법하고 출입국 관리법 병무청장이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걸 토대로 해서 해당 외국 국적 취득자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입국 금지가 된 겁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인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진짜 뭐 TV 틀면 유승준 씨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영화도 찍고 그다음에 유승준 씨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지금도 너튜브 같은 데 가보면 당시 이제 유승준 씨 활동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함성 소리는 지금의 뭐 거의 BTS에 버금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9414번님, 모든 사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공인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고 5090번님은 스티브 유 입국 결사반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약속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외국인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 거 다 벌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좀 격렬한 말입니다만 사악한 놈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 6609번님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승준이 입국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서 살길 바랍니다. 4471번님 금지해야죠. 예외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은 입국 금지 쪽에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글쎄요. 이게 20년이라는 세월 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연예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도 뭐 몇 년 지나면 10년 안에는 다 그래도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군 복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공분이 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길게까지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하고 이것을 입국까지 금지시키면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국내로 들어와서 뭔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의 어떤 이런 감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마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와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연예계 활동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 몫인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는 그때 결정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조금 반반이에요. 네. 최형진 간판 아나운서님께서는 이건 뭐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빼고 읽더라고요. 다른 분들. 농담입니다. 네, 이지환님께서는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 영원히 입국을 금지해야 됩니다. 군입대 한다고 인터뷰에서 만천하에 말하고 네. 미국으로 나라가 돌아오지 않는 스티브 유 이것은 배신입니다라고 하셨고 CHAR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저는 입국 찬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은 국민께 맡기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유승준은 병역 기피지만 솔직히 병역 비리자들보다는 낫죠라고 하셨고요.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그 당시 국방부에서 연애할 때 동대문에 배려도 많이 해줬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 국방부에서 그 연예계 활동할 때 죄송하네요. 문자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국민들에게 간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니까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헤라님께서는 배신감은 들고 밉지만 법에서 입국을 허가해줬는데 이제 그만 입국 허가해주죠 라고 또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진 씨가 저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제가 화가 났다 치면 그건 제 개인 감정이 이제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최영진 씨를 어떻게 법적으로 뭔가 막는다든지 아니면 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잘 안 되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입김을 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대 면제를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사실 연예계에 입대 기피가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많았죠. 사회적 문제도 많았고 자 그런 중에 자진 입대를 한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엔 국민들의 신뢰를 좀 저버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 청원도 25만 명 이상이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달라 뭐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 씨의 주장을 보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처분을 받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원이 유승준 씨가 2015년 10월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제 거부를 당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 제기했고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 근데 이제 최근 서울고법에서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 상대로 해서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낸 소송에서 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2003년에 장인상 당했을 당시 3일간 특별히 입국 허락한 거 제외하면 지금 18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안 주는 거는 적법 절차로 하면 되겠는데 입국 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사실은 추방이 되더라도 5년 뒤에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때 입대 기피했던 연예인들 사실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분들은 아마 일상생활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승준 씨 개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건데 근데 당시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인기가 유승준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지금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이걸 어떤 특수성까지 이거를 끄집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민기 팀장님과 참 오랫동안 반찬 토론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치적인 거 말고요. 우리 전민기 팀장은 조금 열려 계신 것 같아요. 사고가. 그래요? 저는 좀 다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열리고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스티브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놓고 반찬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문자 주시는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17번님께서는 이제 20년 됐어요. 용서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젊은 시절 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군필자입니다라고 하셨고 0421번님 저는 반대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국적 포기하면서 기완에 병역 의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또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거부는 사실상 이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 철회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부가 다시 이 비자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인천공항에서 법무부가 한 번 더 심사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만약에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국 금지 명단을 근거로 해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병무청에서는 아직 그 심사 오기도 전에 아예 입국 금지를 아예 그냥 공언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국 가능성이 열린 거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이 이야기하는 거는 외국 국적 취득해서 병역 이탈한 사람 중에서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지금 유 씨가 유일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 씨 주장처럼 해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 국적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말소되고 있는데 이걸 이유로 입국 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거는 유승준 씨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지금 의견들인데 그만큼 좀 관심이 많이 갔던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5780번님께서는 우리나라처럼 병역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휴가 문제도 정치권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매일 난리잖아요. 라고 맞아요. 또 하셨고요. 일단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오히려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봤는데 다른 연예인이 이런 똑같은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 뭐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누가 크게 피해 입은 건 없어요. 실망감이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20년 넘게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한다라는 건 좀 과한 처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뭐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병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좀 유독 예민할까요? 글쎄요, 이 병역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힘 있는 분들이 그 누구나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있는 자들은 나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군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사회의 어떤 유력 인사나 힘 있는 분 아니면 연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공인들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극도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군대는 우리 가족들 누구나 다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밀접한 사안이잖아요. 일단 뭐 전민기 팀장님의 입장은 그래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용서를 하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저는 한결같이 입국 거부를 주장합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의견이 이렇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청자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그런 주제 같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커피 쿠폰 당첨자가 벌써 적어주고 계신데 9414번님, 5090번님, 6609번님, 7117번님 께 드리고요. 앱으로 CHAR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연락처인가요? 문자를 그냥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둘 다 다녀왔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어떤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 욕먹을 거 좀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무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가부터 듣고 오시죠. 매일 산문식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요즘 유독 이 손발 차신 분들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모르죠. 네. 제가 뭐 손을 잡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이 손발이 너무 차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주는 스트레칭, 모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관 운동이요? 그렇죠. 모관 운동. 예. 이 모관 운동이 손발을 막 흔드는 스트레칭이에요. 막 털기춤처럼. 예. 네. 그래서 이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겠는데요. 또 혈액순환 장애가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모관 운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손발을 막? 턴다. 그렇죠. 흔든다. 막 흔들어낸다고 했죠? 예. 이 동작이 우리 혈관 속의 노폐물, 그 노폐물들을 손끝, 발끝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터는 순간 손과 발의 끝에 이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동작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요. 예.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요.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 공급도 원활해져요. 그래서 이 모관 운동은요. 단순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런 스트레칭이에요. 아니 이렇게 털기만 해도 뇌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로 이 뇌 건강에도 좋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터는 운동만으로도 예. 우리 혈액순환을 돕고 또 뇌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편안하게 자리에 누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누운 상태로 양쪽 팔과 양 다리를 하늘 위로 쭉 뻗어 들어볼게요. 예. 자, 이때 양팔 양다리 구부려지지 않게 쭉 뻗을게요. 예. 자, 간단해요. 지금부터 10카운트 동안 팔, 다리를 막 흔들어 댈게요. 네. 자, 10카운트 셀게요. 예. 자, 시작. 10. 자, 흔드세요. 9. 자, 막 흔드세요. 8. 털어. 7. 터세요. 막 터세요. 자, 마치 내 손목과 내 발목에 벌레가 막 털어내듯이. 네. 6. 5. 방송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넷. 예? 셋. 자, 힘껏 터세요. 2. 1. 요렇게 10초 동안, 제가 10초를 다 세진 못했지만, 예. 약 10초 동안 세신 다음에 하늘에서 정지하신 상태에서 뚝 떨어뜨리시면요. 조금 더 효과적인 예. 모관 운동을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시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피가 좀 손끝 발끝까지 확 도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시원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간편합니다. 10초만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평소 일상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 혈액이 하체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 내 아침의 종아리와 내 저녁의 종아리가 다르잖아요.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겨울철에 부추 신으면 예. 아침에 나갈 땐 이게 잘 들어갔는데 저녁에는 안 들어가요. 네, 여성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모관 운동 10초 해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3분 투자가 아니라 10초 투자로 뇌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4차 추경에 포함됐던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 지원, 추석 이후에 시행이 예고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좀 몇몇 분께서 예전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좀 그립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좀 조용해지신 겁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저도 너무 방방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짜고 오신 거군요. 예, 전에는 조금 액티브하게 해야지 좀 더 초기들하고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4차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추석 이후에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발표 있었는데 네, 현재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노동부하고 우리 그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요. 거기하고 해서 8일날 사업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일반 택시 기사, 그냥 뭐 법에서는 일반 택시 기사라고 해서 뭐 여기 그렇게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법인 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기사분들 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뭐 받으셨거나 아니면 신청 안 하셨으면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상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그 7월 1일 날 포함해서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근속 요건이라고 해서 10월 8일 공고일 현재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분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차피 뭐 우리 법인 소속 기사분들은 우리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월 이전에 입사하셨어야 된다. 두 번째 10월 8일 까지 계속 근무 중이셨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으셔야 되는 기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서 기사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인은 매출은 감소 안 했는데 본인의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건 신청 요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이어서 소득 감소 요건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법인 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의 그 소득 감소 요건은 원래 2월이나 3월 아니면 8월이나 9월 월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특정월에 1개월에 소득 대비 감소한 기사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일단 이런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이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신청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사실 이제 매출 감소가 있는 법인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단순해요. 회사한테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제 아마 통보를 받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의 기사분들은 어제부터 26일까지 회사에 지원금 신청하면요. 회사가 이거 모아서 우리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자치단체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 매출 감소가 없거나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매출이 소득이 감소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26일까지 구청에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하니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으세요. 일단은 법인 매출이 감소한 곳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취합을 해서 뭐 지자체에 내겠죠. 그리고 본인 매출이 감소한 기사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지자체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날 우리 사업 공고 나올 때 국토교통부에서 매출 감소가 된 법인이 1,600개 정도 중에서 한 1,250여 개소는 매출 감소로 확인했다. 나머지 한 350개소 정도는 더 파악을 해봐서 어제까지 다 통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통보됐는데 매출 감소가 안 한 법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불편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원금 지급은 언제 다 되는 겁니까?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요. 이제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토해야 되고 뭐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우선은 지급 시작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고요. 왜냐하면 추산하기로는 약 한 8만 1,000명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7028번님께서는
개인 용달 1톤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개인 용달 1톤 지원 지입차주분이요. 예. 이분은 아무래도 지입차주분이면 뭐 자영업자로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뭐 택배 하시면 뭐 그 특구 종사자로 돼 있으셔가지고 자영업자시면 소상공인 세입망 자금, 그러면 만약에 특구 종사자 지입차주로 지입 화물차주 기사분으로 돼 있으시면 우리 2차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도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1차에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은 뭐 별도 신청 없이 그냥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2차에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분에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2달 동안 총 10일 이상의 논문을 제공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올해 9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19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소득 감소 요건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소득 감소는 20년 8월,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 기간은 쉽게 작년 19년도 월 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작년 동월 19년도 8월이거나 아니면 올해 8월보다 6월 7월의 소득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이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그 영세자 올리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구와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분하고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니까 세희망 자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희망 자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소상공인이 이제 우리 1차에다 신청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또 이거 신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착오에 의해서 가지고 특구 프리랜서로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1차 지원 당시에는 프리랜서였거나 현재는 세희망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셨다고 하면 그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되시거든요. 그런데 1차 때는 받으신 분들은 그냥 50만 원 별다른 사항 없으면 그냥 바로 입금해 드렸으니까 이 50만 원 반환하시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가셔가지고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30일 이상 좀 휴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지원은 요건이 좀 완화가 됐다고요? 네, 이게 구청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우리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서울시내 50인 미만 업체에서 7월 1일 이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급일은 뭐 11월 중으로 되겠지만 그 고용보험 가입이 끝내 받으시려면 지급일까지 퇴직하시면 안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직원 개인분이 신청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사업주의 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50인 미만 업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 상담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지금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늦으시면 상담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어가죠. 지금 기사분들께서 좀 상담을 하고 계신데 0734번님께서는 법인 2년 근무하고 2020년 8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어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참,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이전에 해야 되고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근속 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도에 퇴사하셔서 이 부분은 좀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
9085번님께서는 김포에서 버스 하는 기사입니다. 저희도 소득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버스 기사 또 개인 택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 버스 회사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의 소득 감소도 당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4차 그 추경에서는 어떤 우리 회사에 재직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원 혜택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쭉 해오고 있던 회사가 도와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무급휴직 지원금 같은 거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버스와 개인 택시 분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아닌. 네, 버스와 개인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817번님, 법인 택시를 올해 2월부터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공연 행사를 했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아까 근속 요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시고 공고일인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만 확인되시면 그다음에 뭐 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원 대상 됩니다. 일단은 뭐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만 증빙할 수 있으면 아니죠. 이제 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걸 국토교통부로 확인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 택시 기사분은 회사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법인의 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소득 감소 요건을 갖춰서 구청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6784번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택배기사인데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1차 지원금 못 받았지만은 산재보험에 대상된 택배기사분이라고 하시니까 14개 특수형태 종사근로자 14개 직종에 해당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그 세희망 자금은 안 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반 업종으로 가시면 그 지원금이 100만 원이 있잖아요. 일반 업종이니까 매출 감소를 하더라도. 근데 여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모시면 150만 원 일괄 지원 받으니까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특수형태의 종사 근로자분들이 이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도 연매출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대신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은 연매출이 그 4억 이하니까 이 소득 요건 작년도에 내 소득이 어땠을까 하는 걸 잘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더라도 자영업자가 확실하면 이걸 신청을 해서 소상공인 희망 자금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또 네, 그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028번님도 그렇고 6370번님도 그렇고 개인 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원이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개인 용달 사업자 같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 네, 화물 지입 차주가 아니시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지입 차주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입 차주로 생각하고 이것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개인 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니까 그냥 본인 개인 용달을 하시는 그냥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으로 그러면 2차 뭐 지원금 쪽은 아닌 것으로. 네, 맞습니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화물 지입 차주가 아닌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네. 0568번님, 저희 아버지는 1년 동안 법인 택시 운전하시고 올해 7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신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이전에 택시 회사에 입사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7월 중에 회사를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법인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회사를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다른 회사에 가셨다고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법인이 달라지니까 입사 근속 요건이라는 걸 못 맞추시거든요. 예, 같은 업종에 계시는 거지만은 다른 회사로 옮기셔가지고 다른 법인 택시 기사는 그 회사에서는 아마 7월 중에 옮기셨다고 하면 7월 1일 이후인 뭐 7월 15일, 7월 20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건을 못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 택시 회사 똑같은 업종인데 이걸 이어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나온 사업 공고에서는 그 같은 업종에 옮기시더라도 근속 기간에 이어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8499번님. 주거급여 받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뭔가 중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의 주거급여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중복 지원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중복 지원이라고 치시면 더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여기 못 보셔서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일단은 한번 확인을 이 부분은 해주시고요. 네네. 중복 지원은 제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18번님.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해서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됐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예. 당연히 소상공인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감소한 건 맞지만 다른데 그 소득이 없어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소득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금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합산으로 좀 보는군요. 그렇죠. 합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데 가서 올린 소득이 있으니까 그게 확인되는 거니까 행정정보망에서요. 네. 좀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5812번님, 올해 초에 일 시작한 특고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도 지원 대상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20년 올해 초라 그러면은 20년 1월 그러니까 1차에 못 받으신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 중에 총 10일 그러니까 5일 매월마다 5일이나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으시거나 네, 그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982번님, 사업자 등록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요? 네,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1차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고나 뭐 특수용지나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지원 대상 아까 말씀드린 매출 요건이나 뭐 소득 감소 요건이나 소득에 올렸던 요건을 맞추신다면은 지원 대상 되십니다. 네. 참 질문이 다양한 그 쪽으로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안정지원금 계속 여러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쩔 때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저도 상상 못하게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으시면 꼭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